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미의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병원에서 스스로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녹취록에 언급된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제거한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등행한 참관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체육회가 선심성 행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했다는 내용과 함께 신상에 공개된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비리 유치원의 실명 공개 여부를 오는 18일에 최종 결정합니다.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는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승진 김창화 대장 등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내일 새벽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합동 분향소는 김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 차려두고 연결식은 오는 19일에 엄수됩니다. 모든 국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나오자 미국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한국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북미 협상이 제 속도를 못 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Complicated. You know, we've done things in 3 or 4 months that nobody's done in 70 years. But I think North Korea is coming along very well. 현지 언론들도 부정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가 없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안고 있어 워싱턴 일각에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정부의 비핵화 노력이 한국 정부 때문에 주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AFP통신은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 대부분이 유엔 제재로 북한에 들어갈 수 없고 공사 지역에 위치한 북한 군부대를 이전하는 비용 역시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일은 더 커집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안 23975에는 산업용 기계류나 운송수단, 철강 등을 북한에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도저 같은 공사용 장비부터 철도 신호등 같은 부품까지 모두 제한 대상입니다. 미국 등 유엔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 시작이 어려운 겁니다.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 교류 사업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그리고 강릉에서 나진까지 동해선이 연결되는데 특히 동해선 라인에 북한 군부대가 밀집돼 있습니다. 만약 북한 군부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대 이전만 해결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죠. 일단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북측하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유엔의 제재 면제 등을 요청한다는 구상이지만 제재를 넘어 실제 공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은 착공식만 할 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빨리 공사가 시작되길 바라는 눈치가 역력합니다.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소식을 바로 당일, 그러니까 어제 보도했거든요. 이례적으로요.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이 나온 7시간 뒤인 어젯밤 10시, 북한 조선중앙TV가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남북 간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진행 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북한 대내 대외용 라디오 매체들도 회담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남북 회담이든 합의 결과를 북한이 당일에 보도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하고 또 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려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제재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감지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인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북한 김일성 주석은 생전 남북 철도를 연결하면 가만히 앉아서 한 해 15억 달러, 현재 환율로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철도 연결에 조바심을 내는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에 힘을 얻고자 했었죠. 그런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듯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비핵화가 전제됐을 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파리에서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차량이 김하대 호의를 받으며 개선문에서 엘리제궁까지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의장대 사열 후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t donc dans ce cadre, je l'ai dit, la France est attachée à une dénucléarisation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대북 강경파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영국과 논의하기로 한 것이 성과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에 도착합니다. 오늘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요청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유엔사가 관할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곳을 비무장화하려면 남과 북 또 유엔사가 모두 다 모여야 합니다. 오늘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이 다 만났습니다. 비무장화가 이루어지면 관광객들도 이곳에 드나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남과 북 유엔군 사령부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정전협정 체결 후 65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남북은 이번 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JSA 지뢰를 제거하고 이후 5일 이내에 소총 등 무장까지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JSA 지역에서 5개의 지뢰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자 협의체는 앞으로 진행될 조치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우리 측 관광객이 판문점 JSA 북측 지역에 방문하는 등 남측 도보다리에서 북측 통일각까지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의 월남이나 월북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은 상대방 지역에 초소를 설치해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통일부가 오늘 오후 4시쯤 판문점을 통해 60세 표모 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난 9월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온 남측 주민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인계받아 정확한 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이번엔 미국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등으로 중국과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 러시아 쪽으로 구애 작전을 펴는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납니다.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아태 지역 담당 외무차관은 어제 비건 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문은 지난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방문에 이은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끕니다. 최 부상은 모스크바에서 북중러 3자 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상의 실무 협상 카운터파트인 비건 대표가 보란 듯 러시아를 찾아 대북 제재를 유지해 줄 것을 러시아에 제안하려는 겁니다. 비건 대표에 이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 주 러시아를 찾을 예정. 이에 반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섭니다. 러시아 언론은 김 위원장이 이달 말이나 11월 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보도했고 크렘린궁 대변인도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며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북 제재 유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를 놓고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미 간 외교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김부선 씨 측도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셀프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전 말고 다른 비밀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말이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줄곧 이재명 지사의 신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전격적으로 셀프 검증에 나서자 김 씨 측은 라이브 방송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점이 없다 이렇게 또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 점 말고 다른 비밀도 얼마든지 알고 있다며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 김 씨 측은 실제로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들춰봤겠느냐며 검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지사의 스캔들 의혹은 또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자신이 싹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자신의 불만도 전하고 또 친문을 향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효과도 얻기 위한 듯합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배우 불륜설과 친형 강제 입원설, 조폭 연루설, 해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왔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이 지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였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이 지사는 당시 내부 식구끼리 자제하고 선을 지켰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선을 넘었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진짜 후회되죠.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결국 이 지사는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해경군 김씨 트위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를 불러 계정 주인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사 밖에 있다가 퇴근 직전에 사무실에 들어가 퇴근 기록을 찍은 자료를 MBN이 입수했습니다. 야근 수당을 더 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직원 A씨의 지난해 야근 수당 신청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밤 10시 59분까지 일했다며 야근 수당을 신청했고 일주일 전인 7일에도 밤 10시 38분이 퇴근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청사 출입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15일에는 퇴근 7분 전에, 7일에는 3분 전에 청사에 들어왔습니다. 청사 밖에 있다가 야근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1년간 무려 61건, 금액도 8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 내부 직원조차 MBN과의 통화에서 수십 건에 이른다면 의심해 볼만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1시간 안 수당 찍고 나가기 방식으로 타간 부당 수령 의심 행위는 5,742건, 공무원 수도 시간의 수당 지급 대상자의 70%가 넘는 484명이나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잠깐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태 조사나 자체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건이 어느 정도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도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복지만 챙긴 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수령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만 합니다. 복지부뿐 아니라 타 부처도 편법 시간의 수당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같이 큰 국제대회에는 선수들을 지원하고 또 돕는 참관단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동행한 참관단 63명 안에는 이런 역할과는 무관해 보이는 시군구 체육회 회장단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문체부가 반대하며 예산을 주지 않자 찬조금까지 따로 받아서 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보기 위해 갔던 참관단 63명의 명단입니다. 대한체육회 임원들을 비롯한 각 지역 체육회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도, 시군구 체육회의 회장단이 대부분입니다. 선수들 지원을 위한 인원들이 갔던 이전 국제대회와는 다소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참관단 계획을 받아보고는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예산 변경 신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지원 또 격려해주기도 하고 규모나 체육회 예산 등을 고려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이것을 선심 행정이나 자기 사람 챙겨주기 식으로 보내주면 곤란하겠죠.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산하단체인 대한카누연맹과 대한우슈협회로부터 5천만 원가량의 찬조금까지 받아 참관단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한체육회 운영규정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군구 때 시도는 상관없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참관단을 구성해서 간 거지 선거인단이랑은 별개로 보시면 될 건 조금 확대 해석한 부분이. 대한체육회의 해명에도 차기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현 회장이 직접 챙기는 모양새가 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최저임금은 오늘도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야당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무슨 소리냐,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윤지원 기자 보도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공익위원이 편향성이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공익위원 9명이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돼 최저임금 결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하는 거나 같아요.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건 지난 정부서 임명한 공익위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6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되신 분이고 지역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화두였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명박 정부나 지금 정부나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죠. 데이터 통계 자체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야당에서는 내후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가 세게 맞붙었습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을 빼야 한다는 여당. 그러면 기재부 장관도 업무를 정지시키라는 야당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이 유출된 재정정보원 국정감사.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을 국감위원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 탈취 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방탄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을 빼려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이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고 김경엽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결국 시작 1시간 만에 감사는 중단됐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래 되겠습니까, 진짜? 전초전을 치른 여야는 모레 기재부 국감에서 또 한 번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국정감사 닷새째,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질의를 하기도 했죠. 또 다른 국감장에선 백발이 성성한 탈북 국군 포로가 포로 생활의 실상을 증언해 회의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국감 이모저모 박유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고운 색감의 한복이 눈에 띕니다. 주인공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경복궁 옆에서 직접 빌려온 한복입니다. 그 3만 원 정도를 주면 이렇게 빌릴 수가 있고요. 그 요즘 젊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과 색상이라고 해서. 최근 종로구청이 개량 한복은 고궁 무료 혜택을 없앤다고 밝히자 김 의원이 질의에 나섰고 한복의 대중화도 중요하다는 문화재청 측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직접 입으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편하시죠? 네. 한복의 그 다양성, 이것을 존중해줘야 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선 탈북 국군포로 유영복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88살 백발의 유 씨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비참했던 건 국가로부터 잊혀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광산 탐방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비참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5번 변하는 50년이 돼도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MBN 뉴스 박영입니다. 고속도로를 비틀비틀 운전해 달리고 중간에 노상방뇨를 하고 이 운전자를 이상하게 본 시민이 무려 50분을 추격한 덕에 경찰이 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고 보니 역시나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비틀거리다 사고를 낼 뻔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뒤따르던 한 시민이 쫓아가며 경찰에 상황을 알립니다. 예, 저기 음주운전 좀 의심 차량이 있어가지고요. 네, 차량 번호 보이세요? 한참을 가던 운전자는 갑자기 고속도로를 나가더니 으슥한 길에서 비틀거리며 노상방뇨를 합니다. 이 운전자는 그러나 다시 고속도로에 오릅니다. 경찰차가 나타난 걸 보자 운전자는 속도를 올려 도망치기 시작했고 졸음쉼터 난간과 정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7%였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승합차는 사람이 내린 상태여서 만취 운전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많이 당황했고 음주운전 처벌 세져야 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곧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했다는 내용과 함께 신상이 공개된 보육교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어린이집 원생들의 가을 나들이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교사가 한 아이를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기려 한 아이를 밀치고 돗자리를 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엔 교사의 실명과 어린이집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비난 댓글이 빗발치자 해당 교사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모라고 밝힌 여성이 이곳 어린이집에 찾아와 해당 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무릎 꿇리고 물까지 뿌리며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끝내 지난 13일 새벽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서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도 억울하고 저희도 이 선생님 명예회복 시켜야 되고요. 이 댓글로 이 글들로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저희는 다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해당 교사의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신고죄잖아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숨진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과 비난글이 올라온 맘카페를 폐쇄하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닭 3마리로 200명이 넘는 아이와 교사들이 닭곰탕을 끓여 먹은 유치원. 그러나 지금 발표된 이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곳은 없었다. 그러니 사립 유치원을 전수조사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140건이 넘는 청원글로 가득 찼습니다. 유치원 강사로 활동했다는 한 게시자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두부 된장국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겨우 두부 한 조각을 받아갔다며 어이없고 기가 막힌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유치원 교사였다는 또 다른 게시자도 200인분의 닭곰탕에는 닭이 겨우 3마리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학부모들은 특히 표현이 서툰 유치원생인 만큼 간식이나 급식 메뉴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여주는 거랑 실제 먹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솔직히 엄마 된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많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전수조사가 필수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이 또 사리사욕에 의해서 쓰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학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다만 일부 사례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노형입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모두 알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횡령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부 돈을 쓰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게 이상한 거죠. 오지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년 2조 원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며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어느 유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24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를 21일로 앞당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에듀파인은 회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도입했습니다. 당정은 또 횡령한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바꿔 운영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 무려 20억 명이 이용한다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명성에 걸맞지 않게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은 지난해 83%에서 올해 61%로, 한국 점유율도 같은 기간 46%에서 21%로 뚝 떨어졌죠. 국내 방문자 수도 지난해 8월 1,810만 명에서 올 8월은 1,600만 명으로 11.6%나 줄었습니다. 누적 체류 시간도 같은 기간 29%나 줄었고요. 불패 신화로 불리던 페이스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추락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만 벌써 2번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3월에 해킹된 한국인 계정은 8만 6천 개, 지난달 해킹된 한국인 계정은 3만 5천 개나 됩니다. 심지어 해킹된 계정은 대부분 음란 마케팅에 악용이 됐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친구 요청 사진을 연결해 보면 다름 아닌 성인 사이트로 옮겨가게 됩니다. 혐오 뉴스, 가짜 뉴스 플랫폼으로 지목받은 지도 오래지만 그 오명은 좀처럼 씻기질 않아 급기야 국정감사 도마 위에도 올랐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말 그대로 페이스북의 봉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과 시스템은 14개. 그런데 한국에선 달랑 5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팩트체킹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개 나라에서 올해 17개 나라로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빠졌습니다. 잇따른 해킹에 정보 유출에 가짜 혐오 뉴스까지 대규모로 또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을 페이스북이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페이스북은 개선에 대한 대처도 스팸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데이터 장사로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합니다. 기업의 성공은 고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이용자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한다면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삭제 캠페인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일부 지역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잿빛이었죠. 이번 미세먼지는 곧 물러간다지만 다음 달부터가 문제입니다. 11월부터는 중국에서 난방을 시작하거든요. 김영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불어온 북서풍에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그러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맑은 것보다는. 어제 중부 지역에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제 그 바람의 속도 약해지고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나쁨 일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깨끗한 하늘로 돌아오겠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가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달에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양호한 편이에요. 11월부터 이제 난방이 돌면 그때는 좀 심하거든요. 우리가 믿을 것은 중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기준에 좀 충족을 시켜라. 라고 해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중국 정부에서 건 적도 있고, 칭다오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강화하고 그런 추세는 있어요. 베이징은 석탄 난방이 금지됐지만 중국은 동부 연안에 공단이 몰려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러니 가방 안에 마스크는 필수. 외출 후에는 머리카락 사이사이, 콧구멍, 귓바퀴까지 다 닦아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학계 보고까지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눈, 피부뿐 아니라 혈관을 타고 장기 곳곳에 해롭게 작용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망 위험이 3.4%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KF 마크가 붙고 옆에 적힌 숫자는 미세입자의 차단율을 의미합니다. 차단율이 높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본인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필터 효과가 높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될 수 있고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임산부 등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머리카락 사이사이, 콧구멍 속, 귓바퀴에 낀 먼지까지 꼼꼼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옷과 가방 등의 무더운 먼지도 잘 털어줘야 실내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했다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20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날과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게다가 불편한 신기도 드러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9시간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취재진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는 등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도 안 되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임 전 차장은 전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오늘 역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재판 개입 의혹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임 전 차장을 몇 차례 더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 전 차장의 신병 처리 방향 또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 전 차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히말라야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내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고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 시립대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사고로 숨진 고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네팔 카트만두를 떠날 예정인 시신들은 내일 새벽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고인들이 속한 산악회 회원들과 유가족들은 직접 공항에 나가 대원들의 시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 소속 산악회 관계자분들과 유가족분들도 공항에서 시신을 도착한 시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검역 등을 거친 뒤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품에 안깁니다. 인계된 원정대원들의 시신은 각각 장례식장이 마련된 강남 성모병원과 의정부 추병원, 부산 소호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는 오전 8시부터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일반 추모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히말라야를 올랐던 5명은 오는 19일
합동 연결식을 끝으로 영면하게 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뷔페 식당에서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그냥 버려야 하는가로 시작된 논의 끝에 식약처가 상추나 귤, 김치 등은 재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싸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식 뷔페 식당입니다. 관계 당국의 별다른 지도 없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음식을 관리한다고 말합니다. 맞았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더 버려요. 다 버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뷔페 식당의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최근 한 대형 해산물 뷔페 식당의 음식물 재사용으로 여론이 들끓고 난 뒤 후속 조치입니다. 뷔페 음식점에 최적화된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상추와 방울토마토 등 야채나 과일류는 세척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 뚜껑이 있고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제공된 밥과 김치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상할 수 있는 생선 초밥이나 케이크, 튀김 등은 폐기 대상입니다. 시민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낭비를 줄인다는 건 좋은 취지지만 그래도 내가 먹는 거에서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가지고 가기 꺼려질 것 같아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뷔페 음식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서울 소재 장애인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 이어 교남학교에서도 장애 학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죠. 경찰은 장애 학생을 상습 폭행한 교남학교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교사 11명도 입건했습니다. 안명욱 기자입니다. 서울 교남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7월. 교사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등굣길에 오른 장애 학생 학부모가 목격한 겁니다. 머리 때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아이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억지 몸싸움을 하더라고요. 너무 돌과 지나쳐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장학과 경찰 조사로 교사들의 폭행 사실이 더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악마라고 하면 딱 맞아요. 멱살 잡고 집어 던져, 그리고 발로 차, 이런 거. 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모 교사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교사 8명과 이를 방조한 교사 3명도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교남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 결과에 따라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최근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가을 야구와 함께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도 찾아왔습니다. 농구 재미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가 아주 빨라지고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바운드를 잡은 이대성이 주저없이 긴 패스를 쏘고 공을 받은 라거나가 덩크슛을 꽂습니다. 강력한 골밑 수비에도 강하게 밀어붙여 기어이 골을 넣고 마는 라거나. 예전 같으면 파울로 끊겨 자유투로나 득점할 수 있었던 상황이 빠르고 화끈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즌 개막 후 6경기에서 나온 파울은 단 189개. 예년보다 50개 이상 줄었습니다. 고의 반칙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골밑 몸싸움을 허용한 결과입니다. 매 경기 8번 이상 휘슬이 덜 불리다 보니 경기가 빨라지고 박진감이 생겼습니다. 외국 선수 신장 제한으로 높이보다는 스피드가 강화되면서 속공도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경기 시간은 줄어들면서도 6경기에서 2번이나 100점을 넘기는 골폭죽이 터졌습니다. 빠른 농구를 할 수 있어야지 또 팬들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자세 변화도 눈에 띕니다. 세리머니가 화끈해졌고 승리 후엔 질펀한 춤과 노래 파티로 팬들의 흥을 북돋았습니다. 시원시원한 득점에 화끈한 팬 서비스까지 농구가 재밌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게 나타났습니다. 낮부터는 북서풍이 불어들며 중서부 지역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더욱 빠르게 내려가 내일 아침 서울 8도, 한낮에도 18도 선에 머물며 오늘보다 1, 2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동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은 모레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북 동해안에도 20에서 60,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안팎입니다. 강원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가을산에 오르실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맑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9도에서 출발하겠고 영남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피자 체인점을 운영 중인 미국인 마이클 씨 가족은 3년 동안 노숙자들에게 14만 조각이 넘는 피자를 기부해왔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배고픈 이웃에게 피자를 나눠준 게 계기가 된 건데 놀라운 건 마이클 씨가 백혈병과 싸우면서도 이런 선행을 베풀었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은 가족들이 여전히 피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 그 아내, 참 아름다운 가족들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